2002년 붉은 악마의 함성이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던 그때 호련히 베트남으로 떠난 한 남자가 있었으니 베트남 현지 80여 개 매장 850여 명의 임직원을 자랑하는 베트남 진출 1세대 고상구 회장. 수차례 실패와 좌절 끝에 한국 식품 유통 사업으로 2017년 한상 최초로 베트남 100대 브랜드 선정. 늘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고상구 회장의 다사다난한 베트남 성공기. 나는 스타다에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전체 인구 9,500만 명 가운데 절반이 30세 이하인 나라. 21세기 들어 매년 경제 성장률이 6 내지 7%를 꾸준히 이어가는 나라. 과연 어디일까요? 이 바로 기회의 땅 베트남입니다. 사실 최근에는 베트남의 잠재력이 주목받고 있지만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남다른 선구안을 갖고 베트남에 진출한 사업가가 있었는데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 고상구 회장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베트남 하면 이 박항서 감독이 유명한데요. 그렇죠. 사업가로 더 유명한 분이십니다. 베트남의 영웅이신데 이 어쩌다 베트남에 자리를 잡게 됐나요? 저는 이 베트남에 간 지가 2002년도부터 베트남에 네, 갔는데요. 2002년. 2000년, 예. 그 전에 이제 한국에서 제가 액세서리 사업을 했습니다. 액세서리. 제조업을 네. 했는데 2002년도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의 많은 제조업들이 이제 중국으로 이전하는 시기였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중국으로 이전하려고 준비하던 차에 네. 제 친구가 이제 베트남에서 백화점 건설을 이제 한다고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서 베트남에 가보고 그 베트남의 그 역동적인 모습에 제가 이끌려가지고 뭐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게 돼서 지금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베트남에서 펼친 장사의 꿈입니다. 베트남에 이제 원대한 꿈을 꾸고 이제 장사를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어떤 일부터 시작하셨나요? 친구가 이제 백화점을 건설하게 돼서 네. 그 친구가 건설한 백화점에 그 1층은 이제 친구가 이제 임대를 해서 백화점을 운영하고 네. 그 2층을 제가 이제 코리아타운이라는 한국형 백화점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백화점을 운영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베트남에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뭐 불행히도 그 백화점이 좀 잘 안 되었습니다. 아, 아쉽네요. 네. 근데 처음에 이게 언어나 또 문화가 다른 곳이잖아요, 베트남이. 네네, 그렇죠. 적응하는데도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뭐 물론 뭐 언어를 알고 문화를 알고 간 건 아니죠. 우리 전 세계 한상인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한민족의 특유의 그 저 불굴의 도전 정신, 그 배짱, 뚝심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뭐 저도 그런 무모하다시피 한 그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생각지도 못한 베트남에 그냥 도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베트남에서 백화점 사업을 하면서 실패한 게 오히려 많은 교훈을 얻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어떤 교훈을 얻게 됐나요? 베트남은 사실 너무 몰랐고 무모하게 도전했던 네.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베트남은 만만하게 봤던 거죠. 우리보다 경제 후진국이고 또 우리 한국 물건은 뭐 어떤 거든 가가만 잘 팔릴 것이라는 네. 그런 어떤 환상.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그 이열 상품들, 재고 제품, 속식 이런 의리도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통하지 않았죠. 네. 사실은 베트남 여성들이나 남자들은 그 당시만 해도 체구가 작았습니다. 옷들이 다 맞는 거죠. 네. 그래서 뭐 6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요. 네. 그때 이제 판단이 이건 그만둬야 되겠다.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결단을 내리신 제가 거네요. 결단됐죠. 그래서 있는 제품을 다 팔아야 되잖아. 네. 가지고 있는 이 상품들을. 그래서 그 한 달간 기간을 두고 제가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뭐 50%에서 90%. 그랬더니만 뭐 의외로 막 굉장히 반응이 좋아가지고 또 그 망하는 집은 또 손님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정말 쓰레기까지 다 팔아서 제가 지금 돌이켜서 보면은 성공한 실패라고 저는 성공한 이야기합니다. 실패. 예, 예. 이렇게 해서 제2의 발판을 만들고 본격적인 사업을 베트남에서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베트남 1등 유통기업을 만들다이다. 첫 번째 사업은 실패를 했고 거기서 만든 종잣돈을 앞세워서 인삼 매장을 시작했다고 네,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성공적이었나요? 아주 대성공이에요. 와, 사실은- 아이템이 맞았네요, 이거는. 네, 제가 백화점을 하면서 그때 인삼 코너가 있었습니다. 네. 한국 상품 백화점인데 한국의 대표적인 뭐 식품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 생각해 보니까 인삼이었어요. 그래서 인삼 매장이 있었는데 백화점은 다 잘 안 됐었는데 그 인삼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성도 없으면서 백화점 할 게 아니라 이왕 다시 이제 재기를 해야 되니 인삼 하나 가지고만 다시 시작해보자 해서 인삼을 하게 됐던 거죠. 근데 의외로 이 인삼이 베트남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한때는 제가 이제 베트남 인삼 왕으로 불리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 인삼 매장 이후에 한국식품 유통마켓으로 사업을 확장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베트남에서 한국 음식 찾는 사람 많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랬죠. 제가 이제 한국 식품을 알아서 한 게 아니고 한국의 그 당시 이제 지금은 AT센터입니다만은 농식품 유통공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분들이 이제 시장 개척을 위해서 찾아와서 상대를 찾다가 이제 제가 인삼을 잘하고 있으니까 네. 고 사장님 한번 식품을 해보세요. 그래서 네. 그분들의 안내로 이제 한국 식품을 하게 된 거예요. 운명적인 예, 만남이 그렇게 만남이죠. 됐네요. 네. 그분들은 지금 제 은인이죠. 어떻게 보면. 그럼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가르쳐주고 이끌어줘서 식품을 시작하게 됐는데 한 3년간은 아주 굉장한 고생을 했습니다. 이 식품이 팔리지 않죠. 네. 한국 식품이 이 베트남에 이 먹을 줄도 잘 모르고 또 친숙하지도 않으니까 원래 식품은 10년 공들여서 100년 먹고 산다는 네.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네. 그 나라 사람들 입맛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 입맛을 바꾸는데 10년 걸리고 그걸로 100년 먹고 산다는데 네. 그 비즈니스 3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상당히 시장이 좋아지고 호전돼서 그때 인삼 판 돈을 식품에 투자하지 않았다면은 오늘 저희 회사는 없는 거죠. 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거치면서도 K푸드, 예. 우리나라 식품을 동남아시아로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제가 식품을 하면서 저는 어려운 걸 다 손댔습니다. 네. 사실은 그 당시 성숙하지 않은 신선 제품 또는 그 우리가 포도, 배, 사과, 딸기 이런 네. 것들은 상당히 이제 냉장 신선식품들은 상당히 다루기 어렵습니다. 금방 상해버리고 하니까요. 이런 것들을 처음에 제가 이제 다루면서 사실 포도 같은 거는 처음 갖고 왔을 때 한 컨테이너에 그냥 10분의 1도 못 팔고 나머지를 다 폐기하는 이런 것들이 몇 해 이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그 시장들이 엄청난 시장이 되었죠. 네. 결과는 화려해 보이지만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위기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위기가 당연히 뭐 그런 과정을 다 겪었죠. 남은 나라 가서 한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 네. 이제 인삼으로 복구하고 또 식품으로 이제 좀 기반을 잡아 나가려고 할 때 네. 그 한국 창고에 화재가 나서 그 물류센터 전체를 싹 다 태우는 정말로 라면 한 봉지 몽건지 내면서 와. 완전히 다 태워버렸죠. 그런 이제 그 보험도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을 맞으면서 제가 그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때 이제 제가 한인 회장이 금방 됐을 때입니다. 한인 회장이 그 화재 나던 해에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화재 나니까 주위에 많은 분들이 또 저를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건 저는 뭐 마음만 고맙게 받고 제가 이제 한국에 그래도 나가서 좋습니다. 이렇게 뭐 처분할 수 있는 건 처분해서 그래서 다시 이제 좀 제2의 발판을 좀 어렵게 노력해서 겪어내 왔습니다. 2017년에는 한상 최초로 베트남 100대 브랜드의 이름을 올리시고 또 작년에는 대통령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네, 뭐 저희들이 이제 그 전략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프리미엄화, 차별화, 현지화 이런 전략이 이제 잘 맞았던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매장은 베트남에 있는 저희 매장은 상당히 고급합니다. 한국의 강남에 가도 없을 정도로 정말 자부심 있는 고급한 매장이고 베트남 국민도 자기 나라에 그런 매장이 있으니까 자부심 느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100대 브랜드에 선정이 되었고요. 동백장을 받은 것은 사실 제가 한인 회장을 하면서 저와 함께 해준 우리 교민사회에 저를 도와준 모든 분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었고 그러한 이제 공로로 제가 동백상을 받았으니까요. 사실 교민을 대표해서 받은 거는 그래도 회장님께서 리더십을 발휘해 주셔서 이 우리 기업의 미래가 더 이제 기대되고 있는데요. 네, 예. 어떻게 이 사업을 더 확장해서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요? 지난 6월에 하노이에 복합 물류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큰 규모로 만들었는데요. 그 베트남에는 이 물류 시스템이 좋지 않습니다. 네. 특히 이제 콜드체인 시스템, 냉동, 냉장, 신선 관리 시스템들이 아주 시설이 낙후한데요. 이걸 최첨단 시설로 만들고,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이제 호치민에 또 이런 복합 물류센터에 최첨단 시설을 만들고 다낭을 거점에서 베트남 전체를 물류 거점에서 지역을 거점에서 물류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 이제 베트남에 아주 이제
폭발적으로 시장이 크고 있는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함께 병합하는 온라이프 시스템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2021년까지 200개 점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한상의 자존심을 세우다. 이 매년 전 세계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한인 기업인들의 큰 축제가 세계 한상대회라고 있어요. 예. 이번에 영광스럽게 이 대회의 대회장을 맡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한상대회는 네. 우리 전 세계 186개국 750만 우리 한상 가족들이 살고 네. 있습니다. 이런 이제 한상인들이 이 한상대회에 한 자리에 모여서 비즈니스 네트워크, 글로벌 네트워킹을 함께 공유하고 정보를 나누고 또 비즈니스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이제 행사인데요. 특히 이제 우리 재동포 경제인과 또는 우리 국내 기업인들이 함께 모여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의 기회를 제품들의 해외 진출 기회를 발판을 마련하고 또 우리 해외 재동포 경제인들 한상들의 위상을 또 국내 우리 국민들에게 좀 알리고 네, 홍보하는 좋습니다. 그런 행사입니다. 네, 이 기대되는데요. 한상대회가 매년 네. 열리고 있는데 올해는 어떤 것들을 또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한상대회가 기업 전시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강화를 네. 했습니다. 뭐니 해도 뭐 한상들이니까 비즈니스맨들이 모임이니까요. 이 비즈니스맨들이 와서 우리 한상들도 국내 이 행사에 와서 국내 기업인들을 잘 만나서 좋은 제품을 잘 발굴해서 해외 나가서 또 비즈니스 새로운 아이템으로 또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가 있고 또 우리 국내 경제인들은 또 자기들의 제품들을 해외 진출에 발판을 삼을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이제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번 한상대회의 어떤 목적이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 좀 이제 내실 있는 기업들을 유치해내기 위해서 사실은 제품이 좋아야 장사가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AT 센터라든가 중소기업 중앙회들이 협조해서 좋은 기업체를 이 행사에 유치하는 이런 역할도 하고 우리 한국의 이제 청년 실업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네.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우리가 하고 네, 또 중요합니다. 청년 인턴십 제도, 네. 인턴십 제도에서 현지에서 인턴과 바로 이제 인터뷰 면접이 이루어지는 그런 행사들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관심 있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참여 신청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사전 등록은 이제 마감이 되었습니다. 마감이 되었지만요, 이거는 뭐 현장에 와서 얼마든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행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면은 10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여수에서 개최되는 세계 한상대회에 오셔가지고 등록을 하시면 하고 참석을 하면 됩니다. 예. 우리 시청자들한테 우리 세계 한상대회를 좀 홍보한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세계 한상대회가 18회째를 맡고 있는데요. 네, 네. 18회째를 맡고 있고 또 특히 18회 동안 오면서 우리 재동포 재단과 그리고 매경 미디어 그룹이 그동안에 이 재동포 경제인과 우리 국내 기업인들 간의 그 비즈니스 네트워크 경쟁을 잘 연결고리를 잘 만들어 주어 왔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전 세계 186개국 750만 교민들이 전 세계 구석구석 없는 곳이 없는 곳에 다 살고 있습니다. 엄청난 이거 소중한 얼마나 자산이죠. 대한민국의 큰 자산입니까? 그럼요. 이런 우리 한상 기업들을 먼저 생각하고 한상 기업들이 이 전략적 진출의 선봉에서는 이런 중요하게 좀 생각해 주시고 잘 활용한다면은 아마 우리 재동포는 더 자부심을 갖고 더 조국에 대한 또 애국심을 더 발휘해서 세계 시장을 정말 우리 경제 영토로 넓혀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베트남 국영방송국이 선정한 2018년 베트남을 빛낸 최고의 인물 박항서 축구 감독에서부터 K푸드, K팝, K뷰티 등 최근 베트남에서 한국의 인기가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네, 낯선 타국에서도 활약하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얼굴과 또 사랑받는 문화를 보면 가슴 한켠이 뿌듯해지는데요. 베트남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한국인들이 활약을 펼칠 수 있기를 마음속 깊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토요 포커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